미 전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가정 모임이 재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가 자신을 비난하는 웹사이트 중단을 그레이스유 후보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레이스유 후보 측은 정당한 캠페인의 일부라고 반박했습니다.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협상이 전격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과 문하신 재무장관의 협상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내년도 캘리포니아주 주택시장은 화랑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0년 인구 총조사가 내일 마감됩니다. 부실한 조사라는 우려 속에 정책 입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두고 여야의 협상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1,300명을 넘었습니다. 재확산 조짐이 이제는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후 가장 높은 1,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재확산 조짐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1일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1,349명. 입원 환자 수까지 720명을 기록하며 또다시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적인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If you were in a crowd with non-household members, especially if people weren't wearing their face coverings and were shouting, chanting, or singing, you may have been exposed to COVID-19.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소규모의 모임이 잦아지면서 오히려 코로나 재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LA 카운티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퍼플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we remain one of a handful of counties in the state that is still in Tier 1. We're beginning also to see some modest increases in cases and in outbreaks. 이어 내일은 글로벌 핸드워싱 데이라며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세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거나 봉쇄 조치를 확대하는 국가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박창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파리를 비롯한 8개 대도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4주 동안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Et donc la décision que nous avons prise, c'est en effet un couvre-feu. Un couvre-feu qui va s'appliquer à la région Île-de-France. 이번 조치로 프랑스 전체 인구 6,700만 명 가운데 3분의 1 가까운 2천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북아일랜드는 술집과 식당은 4주, 학교는 2주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수도 마드리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카탈루냐 지방의 술집과 식당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Lo único que tenemos que hacer es trabajar, trabajar y trabajar, no estar cerrado. Tenemos que estar abiertos siempre para poder activar la economía, si no es imposible, inviable.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면서 유럽 각국이 속속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만 명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38만 명으로 하루 사이 13만 명 넘게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방역 조치들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8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전 인구의 2.4%나 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소규모 가정 모임이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령 기자입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22만 800명대로 늘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2.4%가 감염된 겁니다. 재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치가 5만 명을 넘긴 것은 2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확산의 주범은 소규모 가정 모임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점차 증가하는 위협은 사실 소규모 가정 모임을 통한 전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땡스기빙이 다가옴에 따라 가정에선 지속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감염자 수가 현재 수준을 몇 주 유지한다면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가장 위험한 수준의 방역 지침인 펄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비즈니스 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외부 활동이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LA시 제10지구 시의원에 출마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와 그레이스 유 후보.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들리 토마스는 자신을 비판하는 웹사이트를 당장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 측은 정당한 캠페인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머스 후보는 2년 후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0지구 시의원에 출마했다. 또 선거 자금을 USC에 불법 기부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연방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얼핏 보면 리들리 토머스 후보의 선거 홈페이지 같지만 사실 상대인 그레이스 유 후보 캠프가 개설한 웹사이트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머스 후보의 과거와 현재를 폭로하는 웹사이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의원 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목적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관심 없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10지구 시의원이 10지구에 관심이 있어 있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이에 대해 마크 리들리 토머스 후보 측도 강경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웹사이트를 선점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흑색 선전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레이스 유 선거 캠페인 측에 웹사이트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서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유 후보 측은 정당한 선거 유세라며 해당 웹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송을 시작한다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쪽에서는 저를 협박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케이 하고 끝낼 줄 알았나 보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이제 선거일이 3주도 채 남지 않으면서 두 후보 간의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현재까지 LA 카운티 지역에서는 모두 37만 명이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등록 유권자 수 약 573만 명의 6.4%에 해당됩니다. 카운티 성원위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유권자 2,100만 명의 약 27%가 LA 카운티 내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를 이미 확보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합주에 대한 치열한 유세전이 굳히기냐 뒤집기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는 270명. 선거 전문 매체들의 예측 결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선거인단 수를 매직 넘버인 270명에서 최대 346명까지 확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은 최대 91%까지 치솟았고 트럼프 대통령 승리 확률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선이 20일 남은 상황에 사실상 승부추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집중 공격하며 새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It's become painfully clear
as this careless, arrogant, reckless COVID response has caused one of the worst tragedies in American history. 그러나 지난 2016년 대선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힌 데다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트럼프 지지자 샤이 트럼프의 존재도 만만치 않아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긴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The vaccines are coming soon, the therapeutics, and frankly, the cure. All I know is I took something, whatever the hell it was, I felt good very quickly.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6개 경합주의 평균 지지율 격차는 5% 정도로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남은 20일 동안 경합주를 중심으로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전격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과 문유신 재무장관 간의 막판 협상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최근 백악관이 내놓은 1조 8,800억 달러 규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븐 문유신 재무장관이 막바지 협상을 계속하면서 타결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전국적인 코로나 검사 의무화 등 세부 사항까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펠로시 하원 의장은 법안 내용을 집중 논의했고 내일도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 대표 문유신 재무장관은 선거 전 타결은 쉽지 않지만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새로 제시한 1조 8천억 달러 부양안은 부양자녀의 현금 지원을 기존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또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액도 500억 달러를 늘린 300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400달러를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내년 1월 셋째 주까지로 제공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백악관이 일단 포괄적으로 합의한 뒤 일부 지원책을 개별 시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내년도 캘리포니아주 주택시장은 화랑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민 기자입니다. 내년에도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이 청신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중개협회는 2021년 캘리포니아 주택 판매량은 3.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협회는 사상 최저치의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선호하면서 주택시장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 단독주택 판매 중간 가격이 64만 8,8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중개협회는 분석했습니다. 올해보다 1.3% 올라간 수치입니다. 올해 추정치인 64만 3천 달러는 지난해와 비교해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 모기지 금리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2020년 올해 인구 총조사가 결국 내일 마감됩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실조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센서스국은 15일인 내일 조사를 공식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기 마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인구 집계 결과로 향후 10년간의 연방자금 배정과 정치적 대의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종료일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LA 카운티의 인구조사 참여율은 65%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인타운 역시 10년 전 조사 때보다도 5%나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정확한 인구조사 집계를 했어야 한다고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5% behind where we were in 2010, and we were considered undercounted then. Given everything that's happened, this
census, and now that it's shortened even more, that just puts us at even greater risk of being undercounted.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센서스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은 온라인과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조사에 답할 수 있습니다. 센서스는 투표와 달리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유학생, 주재원 등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We really encourage Korean Americans to complete the census today because without being counted, that means fewer resources and less representation for our communities. 센서스 한국어 한라인은 미 서부 시간 기준 내일 저녁 7시 마감되며 웹사이트는 새벽 2시 59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응답할 경우 내일인 15일자 소인이 찍혀 있어야 유효합니다. 내가 사는 커뮤니티에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센서스 참여,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내담은 프로야구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다저스가 불방망이를 휘두른 끝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한인들의 응원 열기도 높았습니다. 한인 업소들의 매출도 반짝 올랐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식당과 주점들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로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레이커스 승리에 흥분한 스포츠 팬들은 다저스 응원 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식당과 주점들은 대형 TV를 야외에 설치하고 매출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진출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 가서 템포데잉 만나서 최지만 선수 나오면은 매상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스포츠 용품 업소들도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시작하면서 용품 주문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속에 집에서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스포츠 용품이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저스 로고가 새겨진 목걸이를 비롯해 팔찌와 소형 배너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기고 챔피언십 나가면 내셔널리그 이기고 월드시리즈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좀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다저스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업주들. 다저스를 응원하는 함성이 LA 한인타운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일례 안보협의회가 끝났습니다.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올해는 빠졌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서욱 국방장관이 오늘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합의사항을 매번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공동성명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동맹의 억제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네, 양국 장관의 회의 시작부터 에스퍼 국방장관은 작심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습니다.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져서는 안 된다. 한국도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must find a more equitable means of sharing the costs of our common defense so it doesn't fall unequally on the American taxpayers. The United States urges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NATO and other allies, to contribute more to our collective security. 한반도에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해 양국 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Fully meeting all the conditions for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to Iraq commander will take time, but the process of doing so will strengthen our alliance.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는데 미국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더 따지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인 남성이 한인은행 주차장에서 금품을 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대낮에 강도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어제 낮 1시쯤 오픈뱅크 올림픽 지점 앞 주차장에서 돈을 디파짓하려고 왔던 한인 남성이 4명으로 추정되는 강도들에게 위협을 당한 뒤 금품을 빼앗겼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어제 할로윈 트릭 올 트릿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베벌리힐즈시도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베벌리힐즈시의회는 할로윈 대위에 집을 돌아다니거나 차량을 타고 사탕을 얻는 트릭 올 트릿을 금지하는 긴급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티켓을 발부받게 됩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직원들의 잇따른 코로나 감염으로 사무소 6곳이 업무를 중단합니다. 주 차량국은 맘마스 카운티 이튼타운 사무소와 벌링턴 카운티 델라코 사무소, 유니온 카운티 스프링필드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업무를 중단한다며 이로써 지난주부터 총 6곳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속적인 사무소 업무 중단으로 업무 정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루스 하이웨이 공사로 인해 동쪽 차선 하나가 폐쇄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교통국은 새 하수구 라인 설치 공사로 인해 120번 하이웨이 동쪽 방향 차선 하웰 스트리트에서 2201 둘루스 하이웨이까지 우선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하루 24시간 통행이 제한되며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주 상무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수민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하는 그랜트가 오는 28일 마감됩니다. 시애틀 한인회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에 한인 상공인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상담원을 채용해 돕고 있다며 한인들이 지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0%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합주에서도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예측에 실패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바로 숨은 유권자, 샤이 보러들 때문입니다. 올해는 당선자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부동층이 4년 전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기 또 우편 투표자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선 투표일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